기획재정부는 경제 동향 그린북을 통해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가 개선됐으나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용산 개발사업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 원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행 관련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늘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시장에는 짙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도로 6거래일째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했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42포인트 하락한 1931.7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랄프로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투자 위축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까지 이어지며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1억 원, 72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85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검소 광물, 운수창고, 종이목재, 의약품이 올랐고 전기가스, 음식료품, 의료정밀, 기계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중공업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올랐습니다. 이날 이마트는 본사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2% 이상 떨어졌고 한국전력도 수급 부담 우려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 자금난을 넘기 위해서 기업 계열사 간 자산 주고받기가 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동양네트워크스는 최대 주주가 동양회 8인에서 TY머니 내부 외 9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TY머니 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11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TY머니 대부는 동양네트워크스 재무구조 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는 대신 유상증자로 960만 주를 신규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 한진중공업 홀딩스도 한진중공업이 실시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443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STX건설도 그룹 내 계열 회사인 포스텍으로부터 72억 원가량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고 두산건설은 지난 2일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을 대상으로 5,716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열사 간 자금 수혈이 임시방편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외부가 아닌 그룹 내에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 등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예, LG전자의 주가가 오늘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LG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외국 기업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 오른 71,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이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 누슨스의 자회사인 MPT의 특허를 LG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G전자가 특허 소송이 긍정적으로 나온 데다 올해 1분기부터는 각 사업부가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V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IT 대형주 가운데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LG전자의 실적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통해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는 개선됐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설비 투자는 기계류, 운송 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9.9% 늘어났고 건설 투자는 건축공사로 전월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1월 수출 역시 중국과 아세안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8% 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고용시장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또 12월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줄어들며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에 소비 관공업 생산 투자 지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 곡물 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제 곡물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가뭄과 기상 악화로 급등했으나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선물시장에서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세계 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 곡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달러 가치가 강세에 전환하면 상반기 곡물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용산 개발사업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 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어브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 사용금 42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소송가액 중 380여억 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게 돼 가까스로 당장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 간의 추가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하락해 사업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행 관련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지 중 여행 관련 수입은 142억 3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3.5%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이 10억 1,670만 달러로 가장 적었고 성수기인 5월에는 14억 2,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여행 수입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행 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행 관련 지급액은 201억 달러로 총 58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1년에 74억 84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26%가량 줄었으며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2007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37%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서울시가 관광호텔 인허가를 잇따라 내주고 있지만 시내 하루 평균 숙박시설 부족량은 현재 17,000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하루 평균 숙박시설 부족량은 지난해 말 기준 17,000실이며 2017년에는 부족분이 3만 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관광호텔을 올해 33곳, 내년에는 29곳 등을 신축해 2017년까지 총 2만 822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예상 부족량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중저가로 숙박을 해결하길 원하는 실속파 관광객도 늘면서 고급 호텔 증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세부적으로 인터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는 계약기간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됩니다. 대기업은 또 최근 3년간의 고용 형태 현황 추이도 공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용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늘어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메일을 통해서 아들의 결혼식 일정을 알려 논란을 빚었던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최용순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예, 대기업에 보내는 공문에 아들 결혼식 내용을 담아 물의를 빚었던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동반성장지수 추진 안내 이메일에는 정영태 사무총장님의 장남 결혼식 문의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며 결혼식 일시와 장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마지막에 참고로 하는 정중히 사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가 대기업 담당자 200명에게 전송한 이 이메일이 오찬 사업 설명회 참석 안내, 체감도 조사 가감점 평가 안내,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참여 기업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공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고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예, 이메일을 받은 대기업 관계자들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업계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위원회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공문의 사적인 경조사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위원회의 도덕성에 큰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직접 이메일을 받은 한 대기업 관계자는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보고 나니 부담스러웠다며 솔직히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고 난감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이메일에 사적인 부분이 들어가도 되는지 의아스럽다며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이 한창 주목받는 이 시기에 관련 기관이라면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 사건의 당사자인 정영태 사무총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예, 파문일자 처음 정영태 사무총장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실무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실무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문의가 많아 스스로 이행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도 결혼식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문의가 많은 관계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 정영태 사무총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됐고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번 일이 위원회가 나갈 길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조심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서비스업 14개 업종,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지정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업계의 이익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과점과 음식점이 적합업종에 선정돼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소송 등 집단 대응에 들어왔고 외식업계도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의 최용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펜텍이 국내 첫 6인치급 스마트폰 베가 넘버6 풀 HD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로 1920, 가로 1080화소이며 5.9인치 풀 HD 화면을 장착해 화면 크기가 크고 해상도가 높습니다. 출고 가격은 84만 9천 원입니다. 제품 크기가 커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뒷면을 터치해 사용할 수 있는 V터치와 키보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원핸드 컨트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펜텍은 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입 고객 선착순 15만 명에게 전용 보호 케이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STX 조선해양이 콜롬비아 국방부와 250톤급 연안경비정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신상고 STX 조선해양 사장, 로베르토 사치카 콜롬비아 해군 조선소 사장, 하이메 카발 주한 콜롬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방산업체 지정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군함을 해외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수주액은 340억 원이며 두 척 모두 STX 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건조돼 2014년 말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함정은 길이 46m, 너비 7m의 크기로 23노트의 속도로 운항 가능하며 25mm 함포가 탑재돼 콜롬비아 해안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택배를 주고받은 횟수가 월 평균 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할 때는 월 평균 7.3건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진 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택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대한상인은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